의한 의사표시를 확인합니다. 기본서 81페이지, 요약집은 28페이지, 테마 11번입니다. 민법 109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상태는 일단은 유효한 상태, 유효가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취소권이란 권리는 권리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권을 가진 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취소권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취소권을 포기하면 유효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유효가 유동적인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 예로서 시험에 묻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정형화시켜서 설명드립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자, 시가 100억 상당의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그때 갑이 이 토지를 을에게 팔 때 의사는 조금 빨리 팔기 위해서 시가보다 약간 싼 69억에 팔아야지라는 의사를 갖고 표시할 때 착각, 착오해서 잘못 표시해 버렸습니다. 69억에 사라고. 그래서 가불간에 이 토지가 69억에 매매가 됐다면 이 매매 계약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109조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와 달리 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인데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예. 그럼 취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취소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해야만 하고 그리고 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법률행위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기 위해서 판례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하는 이중 기준서를 채택하고 있어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만 해요. 이 두 가지 기준이란 말이 표의자의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예를 든 사례는 시가 100억 상당을 약 30억 싸게 69억에 팔았기 때문에 표의자의 입장이든 일반인의 입장이든 중요 부분의 착오 맞죠? 예. 그런데 판례가 또 하나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먼저 나온 판례고 이게 뒤에 나온 판례예요. 아마 이게 같은 판례라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인데 뒤늦게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두 가지 기준 외에 또 하나의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험에는 또 하나의 요건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이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라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사기 강박하고 차이점이에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 중대한 과실이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한다는 말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라는 내용이란 걸 기억하란 말입니다. 그럼 취소권을 행사하면 이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돼요. 그럼 애초에 100억짜리를 69억에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일단은 유효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일단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차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취소권을 행사해버리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애초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예. 그럼 이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데 이 무효는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됐기 때문에 103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행위 아닙니다. 반사의 질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만약 상대방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된 것을 귀하로 하여 또다시 제3자와 매매 계약 등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있다면 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일정한 경우는 법률이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전부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그랬죠. 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제3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법률상 보호가 되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지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선의이기만 하면 제3자는 법률상 보호가 되어 과실이 있어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취소를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취소를 상대적 취소라고 말해요. 이런 규정이 없는 취소를 절대적 취소예요. 라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 그럼 추가되는 내용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표의자의 경미한 과실로 취소하고 이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표의자의 경미한 과실로 이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이 표의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착오에 빠진 것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착오에 빠진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표의자의 경미한 과실로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해요. 예. 그 다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하지 못할 것인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는 최근의 판례가 있어요. 표의자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이 알고 이용을 했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민법 총칙을 하고 있습니다.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취소권 배제 약정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나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사기 강박은 취소권 배제 약정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를 기억하시고 자, 착오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중에 시험의 논점이 되는 것이 동기의 착오입니다. 동기는 지난주에 법률행위 해석을 할 때 의사표시를 한번 분석했습니다. 동기는 왜 의사표시를 하게 됐는가 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 이유를 말하는 것이지 동기가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에요. 만약 동기가 의사표시라면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의 착오이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을 것이나 동기는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 이유를 말하기 때문에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동기를 착오해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고. 동기는 의사표시가 아닌데도 예외적으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동기가 표시됐거나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 이를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 말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때 동기가 표시된 경우 판례 동기 표시설은 합의를 요할 것인가? 아까 통정은 합의라 그랬죠. 합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동기가 표시되고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족하지 합의까지는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합의를 요하지 않는다를 기억하시고 이 동기의 착오,
이 논리를 사례형 문제를 출제해요. 그때 사례가 등장하면 이런 사례가 등장한다고. 헛소문임이 밝혀졌다. 그래서 저는 헛소문 사례라 말해. 헛소문 사례는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다? 동기의 착오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좌측의 논리를 그대로 사례로 접목시킬 뿐이에요. 갑이 소유하는 한 필지의 토지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다고. 그럼 개발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가가 낮잖아요. 그래서 평당 10만 원쯤 한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리갑에게 의사표시해요. 당신 토지를 평당 20만 원에 팔아라고. 왜 이런 의사표시를 하게 됐는가? 왜요? 이게 동기라, 이게 동기.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다? 동기예요. 어리 소문을 들었거든.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지가는 최소한 5배에서 10배는 뛸 것이다 라는 소문을 듣고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이렇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값도 예 좋습니다 라고 승낙을 해버리면 가불간에 평당 2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잖아요. 그런데 차후에 헛소문임이 밝혀졌다고. 그럼 결국 무엇을 착오한 것이다? 동기를 착오한 거 아니냐고. 이해를 하였습니까? 동기를 착오한 거 아니냐고. 착오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좌측에 적어놨네요. 원칙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예외에 어리갑에게 표시를 했어요. 당신 토지는 평당 10만 원짜리인데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란 소문이 있기 때문에 평당 20만 원에 사겠습니다 라고 표시를 했다면 헛소문임이 밝혀져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 표시만 하면 되지 갑하고 합의까지는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 이 표의자를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갑이 을에 기에 대놓고 이래 말해. 와 미치겠네. 내 토지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는데 해제만 되면 최소 5배 10배로 뛴다는데 당장 돈은 필요하고 혹 누가 2배 줄 사람 없나 하고 을에 기에 대놓고 계속 떠들어요.
그러니까 을이 기가 솔깃해서 그럼 나에게 파세요 해서 20만 원에 매매됐다고. 이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이기 때문에 표시되지 않아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논리를 이와 같은 사례로 물어본다고요. 직접 이 논리를 바로 묻기도 하고 이런 사례형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헛소문임이 밝혀졌다 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을 물어보는 사례다? 동기의 착오예요. 자, 그 다음 먼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의 가장 중요한 판례예요. 판례의 원칙적 태도입니다.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판례가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현황이란 말이 현 상태를 말해요. 경계, 소유권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경계를 착오했다 이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가격, 면적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 시험자에 가면 분명히 헷갈릴 거예요. 가면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기억하기 위해 썰렁하게 접근하면 시집갈 때 가면을 쓰고 시집갑니다. 가면을 벗으면 시부모님도 몰라. 그렇지만 중요 부분의 착오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혼인계약은 취소한다 못한다? 무슨 소리인지. 가격 면적이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란 걸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격은 달리 무엇이라 표현하고 시가요. 면적은 면적의 부족을 말하기 때문에 달리 지적의 부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례를 기억하고 그 다음 중과실에 관련된 판례 가장 대표적인 예요. 뒤에 따라오는 말 억지로 암기할 가치 없어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을 거래한다는 말은 직접 거래하는 거예요. 그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을 직접 거래할 때는 공적 장부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조사 확인해야 되잖아. 근데 공적 장부를 조사를 안 해버렸다고. 나중에 공적 장부하고 실제 부동산하고 차이가 난다면 중과실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취소는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근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거래하면 공적장부는 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래 당사자가 조사 확인하지 않아도 중대한 과실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공적장부하고 부동산의 실제 현황이 다르다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그래서 여기에 교훈은 부동산을 중개할 때에는 누구를 통하여 거래해야 된다고? 공인중개사를. 그 말 아니냐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말은 정해져 있어요. 판결 요지가 함축된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살을 붙여서 설명드립니다.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해서 공장을 크게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합니다. 그럼 토지를 매수할 때 모든 토지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관할관청에 그 매수한 토지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확인을 안 해버렸다고. 차후 그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관할관청에 허가 신청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그 토지는 공장 못 짓는답니다. 그럼 이 공장을 경영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를 매수할 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취소는 한다 못한다? 못해요. 두 번째 사건이 고려청자 사건이에요. 고려청자 사건은 결론을 기억해야 됩니다. 판결 요지를 보면 구거하면 hợp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판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말합니다. 가품인 골동품을 진품 고려청자라 믿고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자기의 식견을 과신한 나머지 전문가의 감정조차 거치지 않고 2,000원짜리 요강단지를 진품인 고려청자로 믿고 2억에 매수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판례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요지를 보면 hợp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기억해야만 해. 고려청자 사건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 다음 입증 책임 해보자고요. 요건이 둘이기 때문에 입증 책임도 둘이에요. 그래서 얘를 정형화해서 기억 좀 하자고요. 자, 좌측의 사례를 보시고 법 조문이 중요 부분이 먼저고 중대한 과실이 뒤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중요 부분을 먼저 서술하고 중대한 과실을 뒤에 서술해요. 그럼 중요 부분 위를 쭉 타고 올라가면 항상 표의자가 있잖아. 중과실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다? 상대방이 있다고.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하고? 표의자예요. 중과실은 누가 입증하는 것이다? 상대방이다. 이걸 꼭 기억하고 비슷한 표현들도 숙지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드는 표의자는 시가 100억 상당의 토지를 69억에 판 자예요. 취소하려고 한다, 취소를 저지하려고 한다.
아이 100억짜리를 69억에 팔았다고 취소하려고 한다, 저지하려고 한다? 취소요. 그럼 취소를 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한다, 유효를 주장한다? 그럼 결국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부인하려고 한다? 상대방은 시가 100억 상당을 69억에 산 자예요. 취소하려고 한다, 취소를 저지하려고 한다? 취소를 저지하려고 한다는 말은 유효를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한다? 유효를 주장한다는 말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부인하려고 한다? 이걸 꼭 기억하고 아래쪽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라. 되겠죠? 예. 를 이해하고 지금부터 판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판례집 31페이지요. 예, 1번, 2번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33페이지에 11번 판례를 설명드립니다. 33페이지에 11번 판례란 말이 이 판례 할 거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만 해요.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대표적인 판례 하나 해볼게요. 갑을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법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데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갑을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고 채권자 을이 혹 채무자 갑이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까 봐 보증 세우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갑이 친한 친구인 병에게 보증 서달라 부탁한다고.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선량한지 보증을 잘 섭니다. 차마 거절을 못해서. 체면을 중요시하거든. 에이 꼴랑 그거 갖고 보증도 안 서주나 이래 말하면 그냥 보증 확 써버려 홧김에. 그럼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고 보증인이 당사자예요.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제3자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써먹을 거예요. 지금은 이거 아니고. 그럼 보증을 서려고 마음을 먹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채무자의 변제할 능력이에요. 스스로 자자 힘력자, 변제할 자력이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거든. 채무자가 일반 재산이 있어. 보증서 달라고 부탁할 때 이렇게 한다고. 내 변제할 능력도 있는데 빌어먹을 어리 자꾸 보증 세우란다 친구야. 니 내 재산 있는 거 알잖아. 내가 약속 안 어기고 꼭 변제할게. 보증 좀 써달라. 차후 네가 필요하면 나도 보증 써줄게. 이래 말하면 외통수입니다. 외통수. 저도 그것을 못해요. 수업할 땐 절대로 보증 쓰지 마라 하지만. 그런데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어찌나 많은지. 보증 쓸 때는 채무자의 변제할 능력을 판단하거든. 그럼 만약 채무자의 부동산에 감유 등기가 있다면 채무자는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없다고 판단한다. 없다고 판단해요. 채권자가 지금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시도 걸고 있어 지금. 그래서 보증인이 보증계약할 때 채무자의 재산에 감유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썼어요. 근데 감유 등기가 있더래요. 감유 등기는 있지만 이 감유 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것이 밝혀졌어. 원인 무효란 게 밝혀졌다는 말은 이게 없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럼 이 보증인에게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습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 보증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이 판례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 말하고 있대,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다 했습니다. 그럼 한번 OX 해보자 되는 거. 예, 33페이지 제일 밑에 OX입니다. 감유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감유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 다음 한 장 넘기시고, 예, 모두를 다 설명하기에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한 장 더 넘기시고 36페이지요. 5번의 동기의 착오에 관계된 사항은 설명드렸고 6번이요. 경과실이 있는 취소한 자에게 상대방이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설명드렸습니다. 표의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를 할 수 있어. 그럼 어찌됐든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착오에 빠진 것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아니기 때문에 착오에 빠진 것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 다음 오른쪽 7번이요. 7번을 질문하신 분이 수업에 안 왔네. 7번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집에서 혼자서 하시나? 공부 같이 하는 겁니다.
집에서 열심히 하고 계실 거예요. 동영상은 부교재예요, 부교재. 동영상만 갖고 공부하면 남 절반 공부합니다. 동영상이 그게 한 번 보기도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동영상 보고 공부하는 분 들으란 이야기예요. 한 번 하고 나면 안 합니다. 그러고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게 무슨 열심입니까? 실강 오는 분 중에 열심히 하는 분은 실강 듣고 집에 가서 동영상 또 보는데 절반밖에 안 하는 거지. 그래 놓고 모의고사 치면 점수 안 나온대. 왜? 동영상을 계속 이잡고 있거든. 알아들을 때까지 자꾸 앞으로 돌려요. 하루 종일 동영상만 듣고 있지만 결국 한 번 듣고 말아요. 좋은 방법 아닙니다. 실강은 그 시간을 놓치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집중을 하신다고. 오신 김에 물론 일정 부분은 이해를 못하고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실강 한 판 하고 집에 가서 복습할 때는 한번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동영상은 가속도가 붙는다고. 결국 두 번 한 거예요. 실강 오신 분은. 집에 동영상 하는 분은 한 번 한 거예요. 자기 혼자 하니까 시간 오래 걸리지만. 근데 자기 딴에는 오래 동영상을 봤다고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잘못된 거예요. 동영상은 부교재라, 부교재. 실강을 들으시고 나중에 복습용으로 쓰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실강을 듣는 게 나아요. 그래야 올해 합격하죠. 우리의 목적은 지금 합격이다, 합격. 자, 쓸데없는 소리는 차지하고, 자, 지금 하는 판례를 좀 내용이 어려운데 줄여서 설명드릴게요. 골자만 이해하면 돼요. 갑을 간에 매매 계약하고 갑이 매도인입니다. 을이 매수인. 계약금 지급했고 중도금 지급했어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잔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여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갖다 줬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해야 이해가 좀 쉽거든. 근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그럼 매도인은 자기 채무를 이행했는데 매수인은 자기 채무를 이행했다, 안 했다? 안 했어.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잖아요. 해제하면 이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선악 불문하고 이익의 현존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반환하고 해제권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해. 다 돌려주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할 때 함께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그래, 계약금 중도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줘요, 원래 실무는. 이론을 이해하라고 그렇게 맥을 잘라 설명하면 일단 다 받고 손해배상 청구 저는 들고 날라버립니다. 해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할 때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다고. 함께 청구. 손해배상금이 계약금 중도금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는데 일단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안 돌려준다는 말이에요.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되겠습니까? 여기서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남으면 돌려주는 것이고 모자라면 더 청구해야 돼. 이렇게 해제를 해버리면 계약금 중도금을 못 돌려받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 매수인이 이 매매계약할 때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했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이미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계약금 중도금을 못 돌려받거나 또는 손해배상해야 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없다? 있다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데 이 무효하고 이 무효는 효과가 다르다. 이건 원상회복 의무지만 이건 부당이득 반환 의무예요. 원상회복 의무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지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손해배상은 청구 안 합니다. 선악에 따라 반환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은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이 매매할 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했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 책임 등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적법하게 해지한 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는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거기에 7번 판례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 최신 판례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내용입니다. 예, 잠깐 쉬다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확인하겠습니다. 예, 칠판은 다 지우시면 되겠네요.